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2월 28일 방송입니다. 우선 최근의 잭스 투자 리서치 2026년 전망 내용을 보면요. 2026년 양자 컴퓨팅 투자는 누가 양자 컴퓨터를 먼저 상용화하느냐 보다는 누가 양자 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보안을 먼저 깔아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PQC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 실스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실스크 수익은 66.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인텔, 브로드컴, 테라다임 같은 회사들은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탄탄한 수익 기반 위에서 양자 기술이라는 성장 동력을 더하면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인텔은 CMOS 제조 공정을 활용해서 실리콘 스핀 큐비트를 확장한 대규모 양자 어레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네트워킹과 저장 장치에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하고 규제 강화에 따른 보안 수요를 선점할 준비를 마쳤고요. 테라다이는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서 광학과 반도체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면서 양자 인프라에 필수적인 PIC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에 있기도 한데요. 실스크의 경우에도 규모는 작지만 양자 칩 대중화를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우주와 양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회사들은 모두 양자 시대 인프라를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는 순수 양자 하드웨어 기업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에도 단기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의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반도체, 테스트 도구,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2026년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분석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올해 1년은 시장에서 아직 양자 하드웨어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구분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차별화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투자자는 양자 섹터 내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종목을 구분을 해서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 시대에도 그랬듯이 양자 시대가 다가올수록 단순히 양자 컴퓨팅 회사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회사들이 각 섹터별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온큐와 실스크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 소식인데요. 우선 아이온큐의 최신 동향을 좀 정리해 보면요. 기술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에 99.99%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양자 오류 정정과 상용화를 위한 수치에 더욱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큐비트 AQ64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서 달성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도 양자 회사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주와 양자 기술을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향후 양자 인프라 기업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현황을 보면 매출에 의미 있는 성장, 충분한 현금 유동성,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익성,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3,9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나 성장을 했고요. 가이더스를 37%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본 확충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현재 35억 달러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아이온큐의 R&D와 인수 합병, 파트너십 추진에 충분한 자금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3분기에만 11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적자가 사업의 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적자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이온큐의 해자를 구축해 나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라고 하면 내부자 거래와 기관 동향인데요. 최근에 내부자 매도 우위 현상이 있었고요. 최근 6개월간 내부자 매수 거래는 1건, 매도는 16건으로 매도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CFO, CRO 등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부자 매도와는 다르게 모건 스탠리, 뱅가드,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대폭 늘렸고요. 모건 스탠리는 30%, 뱅가드는 18%, 블랙록은 23%, 특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보유량을 400%가량 늘리면서 아이온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3명의 분석가 중에서 9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서 매수 의견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목표 주가는 72.5달러에서 74.9달러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볼 수 있고, 최고 의견은 105달러, 최저는 JP모건의 47달러인데요. 양자주 주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매수 기회는 언제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40달러 중후반, 50달러 안팎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의 아이온큐와 비교를 하면 회사도 주가도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도 기술력 입증을 통한 매출 성장의 선순환에 있는 만큼 내년 이맘때쯤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더욱 성장한 양자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이온큐의 2030년까지의 전망에 대한 분석 내용도 조금 더 보시면요. 2030년까지 매출은 약 10억 달러 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요. 2030년까지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구현하면서 제약과 금융 모델링 분야에서 양자 이득을 상용화 차원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아이온큐 경로를 보면 월가의 분석을 뛰어넘는 실적과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030년 예상 매출과 아이온큐의 주가는 월가의 전망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2030년 흑자 전환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인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부 비중으로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아이온큐의 100큐비트 양자 컴퓨터 템포가 한국 키스티 차세대 국가 플래그십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에 직접 통합이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양자와 슈퍼컴퓨터 간의 하이브리드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클라우드 접속 방식을 넘어서 슈퍼컴퓨터 내부의 양자 프로세서 QPU를 결합하는 방식이어서 의미가 있는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아이온큐가 2025년 달성한 99.99% E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헬스케어, 금융, 재료과학 분야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로 한계가 있었던 난제 해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민간에도 개방이 된다고 하고요.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들이 보안이 강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퀀티넘이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거점으로 본다면 아이온큐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와 최첨단 양자 컴퓨터의 실시간 결합 모델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에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 주정부의 500만 달러 보조금 승인 소식인데요.
이 보조금은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건설될 약 10만 평방피트 규모의 아이온큐 시설에 대한 장비와 부지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직원 수를 25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첨단 양자 캠퍼스를 설립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한데요. 이번 보조금을 통해서 아이온큐 양자 설계와 연구, 대량 생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틸리티급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 템포를 수용하기 위한 정밀 엔지니어링과 고도화된 설비 기계화 작업이 포함되는 만큼 글로벌 허브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메릴랜드주 양자 수도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릴랜드주의 웨스트모어 주지사가 추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양자 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주정부가 아이온큐를 지역 경제를 견인한 시드 앵커 기관으로 지정한 만큼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좋고 학술 연구와 산업 생산 간의 간극을 메우기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스크 소식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스크 CEO 카를로스 모레이라의 2025년 연말 주주 서한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한에서 카를로스 모레이라는 실스크가 2023년 상장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5년 10월 기준으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 달성과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승인되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700억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해자를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M&A, 기술 투자를 위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자 내성 보안 제품인 QS7002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고, 큐볼트 TPM 제품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상황에서 수주 파이프라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QS7001과 큐보트 관련 잠재 수주액이 올해 4,94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도 하고요. 2026년에서 2028년 전체 파이프라인은 약 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들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하고 이번 서한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IC 알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00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확보하면서 총 직원 수가 300명으로 늘어났다고도 하는데요. 1억 달러 규모의 퀀텀 펀드를 통해서 콜리브리 TD, 유로큐, 와이즈셋 등의 투자를 하면서 국방, 금융, 위성 분야로 수익원을 다변화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랜디스 기어, DG 같은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개키 기반 구조 PKI 서비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차세대 양자 보안 제품이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전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 실스크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한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면 글로벌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국가 안보 요구에 맞춰서 미국 내 퀀텀 룻키와 주권 양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메이드 인 USA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케인즈 세미컨덕터와 합작 투자를 체결하면서 거대 시장인 인도 정부와 기업 보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미국을 잇는 대서양 횡단 양자 기술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인 양자 회랑 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서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실스크가 바라보는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실스크의 사업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스크는 2025년은 이론적 양자 위협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되기 시작한 해로 규정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2026년에 확보된 수주 파이프라인을 실제 매출로 전환을 하고
양자 내성 암호칩의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서한은 실스크의 사업 방향과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요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실스크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실스크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의 한 단면을 잠시 예측을 해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네트워크 인프라단에서 PQC를 구현하게 된다고 하면 실스크의 사업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실스크의 하드웨어 보안 칩이 양자 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양자 보안 하드웨어 분야를 앞서서 선점해 나가고 있는 실스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실스크의 사업 방향과 구조로 봤을 때 반도체 회사나 양자 인프라 회사들과 대립이나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시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과 대량 생산을 통한 강력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스크의 사업 방향을 보다 보면 앞으로 인텔과의 동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는 실스크의 CMOS 호환 실리콘 방식이 앞서 살펴본 인텔의 18A 공정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맹도 기대가 된다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과 상호 보완적인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협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UMC 등과 대량 생산 협의를 한 것처럼 이러한 협업들이 계속해서 현실이 된다면 실스크의 칩은 단순 연산 장치를 넘어선 보안이 내장된 양자 프로세서라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회사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자 보안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는 인프라 기업으로의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스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뛰어난 물리학적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잘 팔리고 잘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반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의 산업과 시스템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양자 보안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로 2026년에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